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제1회 변호사 시험 민법 제6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합니다. 기억, 갑이 을과의 사이에 X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을에 대한 매매 잔금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병은 선이라도 을에 대하여 위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니은 갑이 을에게 매매를 원의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으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 을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병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디귿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에 기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면 그 을이 갑의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병의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는 보호된다. 리을 파산자가 통정 허위 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부여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 간제인은 그 허위 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는데 이때 선의 여부는 파산 관제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음 X 토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의 통정 허위 표시에 기하여 을 명의의 가등기가 맞춰지고 갑으로부터 병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맞춰짐에 따라 병 명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을로부터 X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정이 위 허위 표시에 관하여 알지 못했더라도 병은 정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민법상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선의 제3자의 범위, 우리 민법은 제54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두고 있고요.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규정의 법리적 구별 능력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테스트하는 고난도 박스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민법 관련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의 의사표시 1항에 따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하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548조 해제효과 원상회복 의무 규정에 따르면 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 반드시 선의 제3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6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판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해제 시 채권 양수인의 보호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는 대법원 2003년 1월 24일 선고 2000-22850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종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단하였습니다. 판시 이유를 살펴보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에 바탕을 둔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이 아니라 해제된 계약에 의해 생긴 물권적 본질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만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권을 넘겨받은 우리 기억 지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순히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계약이 해제되면 채권 자체가 소멸함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제 전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003년 8월 20일 선고 2003-12717 판결입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양수인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종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하는 경우겠죠. 그런 임차인은 계약 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래 주인은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권자의 해제 시 보호 여부에 관련된 대법원 판단입니다. 1992년 10월 13일 선고 92-21475 판결을 살펴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압류 멸실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압류권자의 지위에 관해서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압류한 것이 아니라 등기를 넘겨달라는 청구권, 즉 이러한 청구권은 물권적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채권에 해당되겠죠. 이러한 채권을 가압류한 것에 불과한 자는 계약이 해제되면 그 청구권 자체가 뿌리채 뽑혀 소멸되므로 제548조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파산 관제인의 선의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대법원 판단인데요. 2003년 6월 24일 선고 2002-48214 판결에 따르면 파산 관제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그 선의 판단 기준에 관련해서 판단하였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파산 선고에 따라 신분상 제3자에 해당한다. 이때 파산 관제인 개인의 사정을 기준으로 선의 악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파산 채권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선의가 있다면 파산 관제인은 선의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등기 허위 표시와 선의 제3자 보호 범위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004년 4월 9일 선고 2002-41525 판결에 따르면 가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등기가 직권 말소된 제3자가 가장 가등기 이후 등기를 마친 선의의 양수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로 맞춰진 가등기를 바탕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선의의 제3자 정이 있다면 갑과 을은 그 무효를 정에게 주장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허위 표시의 당사자가 아닌 중간 취득자, 병 역시 선의의 제3자인 정을 상대로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법 조문과 판례들을 바탕으로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각 지문들의 가보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지문은 올바른 지문입니다. 매매 계약에 기한 잔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병은 계약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계약이 깨지면 채권도 사라지므로 병은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니은 지문도 역시 옳은 지문입니다. 등기를 마친 매수인으로부터 집을 얻어 대항력, 즉 인도와 전입신고를 확보한 임차인 병은 제548조 단서의 제3자로 완벽히 보호받습니다. 디귿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목적물 자체가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가압류한 병은 계약이 해제되면 보호받지 못하고 그 지위를 소멸하게 됩니다. 디귿 지문은 그 지위가 보호된다고 했으므로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리을은 파산 관제인이 제3자인 것은 맞지만 선의 여부는 파산 관제인 개인이 아니라 파산 관제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리을 지문은 틀린 설명에 해당되겠습니다. 미음도 역시 틀린 지문입니다. 정의 허위 표시를 전혀 모른 선의 제3자라면 병은 정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난 순간 허위 표시의 무효 주장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기술한 미음 지문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내용만 묶은 2번 문제, 변시 6번 문제 정답은 기읍과 니은이 포함된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논술형 문제를 내실 때 최대한 문제를 어렵게 하기 위해 사실관계에 엄청난 인물들을 갑부터 무기경정까지 무수히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켜 놓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만큼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차라리 중간 생략 등기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이런 식의 법리를 물어보는 문제,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문제 유형은 그냥 초등학교 문제급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변시 문제는 주어질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 지문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각 조문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례가 어떤 법리를 적용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하였는지 되도록 많은 판례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청취와 학습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익숙해지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